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지난주에 굉장히 황당했고 뭐 많은 언론들이 보도 저희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벼락 기소, 날치기 기소라고 날치기 기소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위의 월급이 장인의 뇌물이다. 뭐 네. 이런 그 로직을 신박한 논리 한 건데 결국엔 이것도 친윤 검사들의 그럼요. 예. 왜냐하면 전주지검에 이게 시민단체가 고발이 돼가지고요. 몇 년 동안 전주지검에서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합니다. 근데 걸 수 있는 법도 없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건이 안 된다.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순간 윤석열의 핵심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나타납니다. 이 양반이 나타나서 모든 사건을 다시 재조사합니다. 이 양반이 내세운 논리가 뭐냐고 하면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예요. 사위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사위가 받은 게 일종의 뇌물이야라는 걸 해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에 10년치 계좌를 다 뒤져요. 근데 이걸 입증을 못해요.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그러면서 이창수는 떠나가고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은 게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인데 이 양반은 더한 돌격대장이에요. 윤석열의 돌격대장. 네. 이 양반은 그래도 이창수는 무슨 논리라도 만들어서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도 만들었지만 이 친구는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야 뇌물의 공범이야. 뭐 복잡하게 생각해. 사회가 받은 건 뇌물이야. 이렇게 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받은 건 뇌물이야라고 해서 밀고 가서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긴 어렵고 이것은 사실 대선판에 검찰이 선수를 뛰겠다 이 시그널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 동의하고요. 예. 검찰이 나쁜 정치질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우선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 윤석열이 파면당하고 기소당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야 니네는 가만히 있어? 니네도 당해봐야지. 진보도 당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세우는 거고요. 짧게 보면 대선이 40여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야 민주당 니네는 깨끗한 줄 알아? 뇌물 받은 정당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전 대통령을 또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할 수는 없어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투트랙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막 공격하다가 조금 쉰 틈이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고 야 조금 또 나오면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공격하면서 네.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죠. 나쁜 정치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4.27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이었죠. 4.27 때 그 문재인 대통령 서울 오셔서 전직 대통령이 국회 오신 건 처음이라면서요. 국회의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의 아픈 부분인데 전직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이렇게 오는 거 말고 뭐 일정이라든지 당신들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국회를 공식 방문한 게 헌정사 70년 중에 처음이랍니다. 좀 아픈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지금 130개 그 검찰이 보낸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직접 쓰시고 계시다면서요? 직접 쓰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3월 중순에 갑자기 소환을 나오래요. 대검에. 야 아무리 그래도 니네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전직 대통령인데 예의를 좀 있게 하자. 만약에 서면 조사를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나갈게. 라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검찰도 그러자라고 해서 서면 답변서를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늘이죠. 오늘 내기로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내기로 했는데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문 전 대통령은 130개 질문지를 당신이 쓰고 있었어요. 변호사니까. 그래서 쓰고 있다가 갑자기 날치기 기소를 당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되면서 많은 국민들한테도 이런 게 다 똑같은 거다. 정치 사건들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나서시겠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어떤 기수로 나서게 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지금 보면 우리 검찰 개혁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네. 최소한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소위 이제 그렇죠. 평검사의 대화, 이제 그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앉아 있었던 건데. 그 최소 지금 20년 넘도록 네. 이렇게 그 검찰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길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어요. 이 검찰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야 이렇게까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수사를 맡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간적 모멸감을 포함해서 거의 이제 맞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에 검찰 개혁 못하면 이거는 진짜 역사에 죄를 짓는 거 방금 아니겠습니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부터 어쩌면 김대중 정부부터일 수 있어요. 민주정부의 핵심 네. 과제가 검찰 개혁이었죠. 예. 저는 검찰 개혁을 하려면 중간은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네, 중간은 없고 예. 할 거냐 말 거냐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문재인 정부 때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을 실패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좀 달랐던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 개혁의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어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거. 네. 그건 해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이 검찰 자체가 썩은 조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만 하려고 했던 게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목표 자체가 너무 더 딥하게 됐었어야 됐다. 그렇죠. 네, 아예 검찰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검찰을 해체하는 그렇죠. 방식으로 네, 네. 목표를 세웠어야 됐다. 단적으로 말하면 정치 검찰과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소위 말해서 이 뭐 특수통 검사라 그러죠. 네. 이 사람들과 절연을 하고 이분들을 끊어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끊어내야 돼요. 네. 근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냐하면 목표가 달랐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어떤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검찰과 절연, 즉 특수통 검사들과 절연하고요. 네. 검찰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가 100점이라고 할 때, 네. 야 그래도 한 90점, 80점 받으면 잘한 거 아니야? 8, 90점만 받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100점까지 가야 돼요. 네. 검찰 개혁만큼. 네. 그래야 다시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확실히 네. 정리하지 않으면 네. 또 되치기 당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의 기수로 나서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전직 대통령께서. 우선 법적인 조치를 모든 걸 다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사법적인 조치들 그러니까 이번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치까지도 아마 고려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정확한 계획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검사들에 대해서 고발도 하실. 형사 고발 형사고발. 고소까지도 예. 검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예. 구체적인 건 아마 곧 입장을 내시지 않으실까 예. 싶으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해당 수사검사 아니면은 앞서 말씀 주신 박영진, 이창수 두 사람에 대해서도 대상이 어디까지 갈지는 뭐 당신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네. 분명한 건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만큼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네.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전 사위와 관련된 걸 보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검찰발 단독이 한 4-50개가 됩니다. 예. 이 피해 사실 유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이거 수사 준칙에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사위의 칠순 노모를 10몇 번씩 겁박을 했던 게 검사예요. 그리고 전 사위의 친인척들한테 야 문재인 잡으려는데 협조해 라고 협박했던 게 검사들이에요. 이게 그냥 두면 안 깡패도 되죠. 아니고 예. 깡패보다 더한 거죠. 아유 칠순 노모를 찾아가서 그렇게 겁박을 합니까? 깡패도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걸핏하면 자기들의 어떤 그 검찰권을 가지고 검찰권 남용으로 전직 대통령 또는 그 가장 국민들한테
이제 덕망이 있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칼을 들이댈 수 있다라는 오만한 작태 네. 이거는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이 맡아서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 방금 전에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당초 30일로 예정돼 있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가 5월로 미뤄지는데 그 이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미 해군 그 군함 유지 보수 정비 사업 관련해서 그 미국 측에서 방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미국 인사의 방안이 네. 있고 그 미국 인사를 만나야 돼가지고 그래서 30일 날은 안 하고 5월로 넘어간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염치가 너무 없죠. 네. 아니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내란의 최소한의 책임, 양심이 있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의 국민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그렇죠. 아, 못 살아요, 이런 이렇게. 식으로 안 살아요. 네. 기업을 하시든 하물며 저희 동네에서 밥집을 하시든 식당 사장님들 이런 짓은 안 해요. 만약에 밥집을 하시다가 밥에 이렇게 뭐 음식을 잘못해가지고 항의가 들어왔으면 정중히 사과하고 야, 내 책임이다라고 하지 이런 짓거리는 안 합니다. 네.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안 나올 사람이 왜 이러지? 저는 주변에서 좀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네. 시베리아 볼판에 나오면 알 거예요. 네. 이 양반. 네. 나오면 너무 춥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네. 라고 바로 알 텐데 지금은 주변에서 막 소위 펌프질하는 사람들 네. 야 너밖에 없어 너가 나라를 구할 사람이야 너가 반 이재명 전선의 최고 선두주자야 너가 나가면 다 될 거야 라고 막 이야기하는 펌프질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인간들이죠. 더 나쁜 인간들이다. 진짜 뭐 우열을 따질 수 없는데 정치를 희화하고요. 네. 대한민국의 그 염치를 정말 무슨 말로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참 할 말인 못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89.99%. 네, 역대급이죠. 역대급. 네. 그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높은 적은 없었다.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김대중 대통령도 한 80% 내외 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첫 행보로 이승만, 박정희 등 묘역을 참배를 하고요.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의 보수책사 윤여준 전 장관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일 정도에는 선대위를 발족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어떻게 보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름 준비를 탄탄하게 해오신 거죠. 2017년, 22년 그리고 이번 세 번의 후보 준비를 하면서 역대 후보보다도 제일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봐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들을 불안해하는 거죠.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깜도 안 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막 이렇게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은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 의게인 윤 의게인이라는 그런 게 나오는 상황에서 다수 국민들이 그래 이번 대선은 딴 게 필요 없어 윤석열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라고 힘을 모아주신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전 그 힘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힘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이 힘을 잘 연결해 가서 6월 3일 날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내란 종식의 시작이다. 물론 뭐 대선 이긴다고 해서 내란 종식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하고 모든 걸 바로 잡아야죠. 워낙 대한민국을 구태시켰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작이 압도적 정권 교체인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일종의
종잣돈을 만들어 주셨다. 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민주당 당원들이 종잣돈을 만들어 주셨다. 그 방금 전에 현충원에서 메시지를 내셨는데 그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대자를 클 대자를 한문으로 쓰셨고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실은 대동세상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꿈꾸던 네. 것인데 이 끊임없는 갈라치기 속에서 국민들의 분열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참 꼭 참배를 하는 게 옳은가에 네. 대한 그게 통합 행보로 필요한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던가요? 네. 또 저는 대선 후보로서 네. 국민들에게 가장 가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에게 놓여진 길은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통합의 행보를 어떻게 가져가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낼 거냐, 갈등을 치유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내란을 제대로 종식시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내란을 제대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하고 내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윤석열은 정치 보복이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참 어렵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국민 통합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내란의 종식을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다라는 네. 걸 잘 만들어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의 행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의원님 사실 우리가 이 내란 정당 국민의힘의 뿌리가 이승만 박정희에 있다. 전두환 노태우를 만든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후과를 2025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겪고 있고 작년 광복절에 뉴라이트 계열의 독립기념관장을 안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예. 끌어내고 하는 것들은 정말 두 눈 뜨고는 못 볼 짓이죠. 특히 독립기념관장을 그런 인사로 하고 얼마 전에 행안위에서 5.18에 대해서도 과거사 진상규명, 과거사위원장 등이 박선행 위원장 등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18 그 북한군 투입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된 거고요. 그 양반 당장 그만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원위치시켜 놓는 것,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우선돼야죠. 하지만 그와 함께 국민의 통합의 길을 또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길입니다. 참 어려운데 이승만 박정희를 먼저 만나는 것이 통합에 도움이 될까? 압도적 정권 교체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먼저 찾아뵈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이러면 또 독자분들께서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언론인으로서 해야 될 말은 해야 돼서 저의 역사관은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벌써 38분이네요. 예. 자,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